예. 진화론의 그 두 번째 증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과학책을 제가 스캔해서 올린 겁니다. 거기에 진화론 배울 때 처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생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겁니다. 자, 수많은 생물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은 답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에 기술된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의식하고 많이 썼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약 45억 년 전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느 순간 동시에 나타났다고는 할 수가 없다. 자, 성경에서는 생물이 얼마 기간 동안 창조가 된 거예요? 생물. 식물이 셋째 날 창조됐죠? 맞습니까? 자, 다섯째 날에 동물들이 창조되죠? 여섯째 날 동물 창조되죠. 매우 짧은 기간, 한 4일 안에, 창조주간 4일 안에 모든 생물들이 동시에 거의 나타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 스탠리 밀러 실험을 소개합니다. 스탠리 밀러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가 있습니다. 최초의 지구, 그걸 원시 지구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시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가 있었겠죠? 자, 그 대기를 무슨 대기라 할까요? 원시 대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원시 대기를 그 당시에 암모니아와 메탄을 들었습니다. 암모니아, 메탄, 수소. 그래서 이거를 실험 장치에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까 뭐가 검출이 됐어요?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의 구성물질이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이런 실험장치 보셨죠? 자, 여기에 보니까 최초의 원시대기라고 가정했던 메탄, 수소, 암모니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6일간 고전압 방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을 시킨 다음에 밑에 물질을 검출해 봤더니까 아미노산이 생성이 된 거예요. 자, 뭐가 검출이 됐다고요? 아미노산. 이걸 이제 유기물질이라는데, 자, 이때 가스를 집어넣고 고전압 방전을 했더니까 세포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게 뭐예요? 한 100개 내지 200개가 질서정연하게 결합되면 한 개의 단백질이 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단백질들을 만드는 RNA, DNA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만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한 개의 세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검출한 게 아미노산인데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 물질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면 오랜 시간 지나면 뭐도 될 수 있을 거다. 걔들이 질서정연하게 결합이 되면 단백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그 단백질들을 만드는 DNA, RNA도 생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나면 세포로 진화되지 않겠는가. 자, 이것들은 전부 뭐죠? 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과학적 아이디어 소설입니까? 소설인 겁니다. 첫째,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뭐냐? 스탠리 밀러가 집어넣은 게 메탄하고 수소하고 암모니아죠. 맞습니까? 그 당시 원시대기라고 가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과학자들은 이 원시대기라고 가정했던 것이 결코 지구 대기를 덮은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질소, 그 다음에 H2O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가정이 바뀌었잖아요, 애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를 덮은 적도 없는 원시대기라고 가정한 걸 집어넣고 아미노산을 검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하더라도 나타나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무조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스탠리 밀러가 사실 이 실험을 해가지고 아미노산 검출을 해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을 때 그가 20대였습니다. 대학원생 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07년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에 1996년에 이 셀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 잡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실험이 잘못됐다는 걸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과학자 사이로부터 계속적으로 너가 실험한 것이 잘못된 가정으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잘못된 실험이다. 이걸 계속 공격을 받았고, 학술대에서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학설로 선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를 정확하게 뭐한 거 아니다. 뭐한 거 아니다. 반영한 거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질소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O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지금 이 가정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안에 생명에 꼭 필요한 무슨 가스가 없어요? 산소가 없잖아요. 자, 산소 왜 뺐을까요? 자, 거기 아미노산 만들어지더라도 산소 결합되면 어떻게 되죠? 산화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산소를 빼버린 거예요.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서는 산소가 얼마만큼 있었다고요? 충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실험이 잘못된 실험이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안 밝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아미노산을 검출한 건 맞는데 그 아미노산이 우리가 크게 두 종류 아미노산이 있어요. L형 아미노산과 D형 아미노산이 있는데 생물체를 만드는 것은 오직 누구만 돼요? L형 아미노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D형 아미노산 하나만 들어가도 생명체의 단백질 형성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스탠리 밀러 실험에서 검출한 건 뭘까요? L형과 D형 절반씩 나와 있는 겁니다. L형과 D형 아미노산이 절반씩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로 진화될 수 없어요?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로 절대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하는 내용. 이 내용은 학생들 교과서에 밝히지 않습니다. 현재 원시대기 가설이 이산화탄소하고 질소 수증기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거를 스탠리 밀러 실험 장치에다 집어넣고 하면 아미노산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얻을 수 없습니다. 아, 근데 대학 교과서에 갔더니까 끈질기게 뭘 얘기하냐? 일부 교과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얻을 수 있었대요? 유기 분자를 얻을 수 있었다. 뭔가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물질인지는 안 밝힙니다. 자, 뭘까요?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독극물입니다. 뭔지 이해됐습니까? 자, 독극물에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로 발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뭡니까? 진화론에 유리한 정보는 올리고 불리한 정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감추는 것입니다.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죠. 과연 스탠리 밀러 실험이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까? 아닙니다. 생성된 아미노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받아들여지는 원시대기로 실험하면 아미노산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과학교과서에서 뭐라고 해요? 학생들 과학교과서에서는 원시대기를 그대로 구성해서 실험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입증하였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93년 타임지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는가? 그러면서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이제 이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를 스페인에서 열렸는데, 그때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뭘 선언했습니까?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 지구를 덮은 적이 있다 없다? 없고 그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다 하는 것을 과학자 사회에서 공식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6년에 뭐 했습니까? 자기가 실험한 것이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과학자 사회에서는 이미 잘못된 학설이라고 폐기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전히 왜 교과서에 실릴까요? 자, 지금도 생화학 실험실에서 뭘 계속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화학 진화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보다 나은 게 없어요. 스탠리 밀러 실험이 잘못된 거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실험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싣는 거예요. 이 교과서를 쓰는 교사나 교수들이 스탠리 밀러 실험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압니다. 자, 그런데도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스탠리 밀러 실험이 잘못된 가정하에서 실험된 잘못된 실험이야 하고 학계에서 결정이 됐다 해서, 자, 그거 화학 진화의 증거로 빼버리면 뭐를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예,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한다고 하는 화학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진화론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교과서를 쓰는 교사나 교수들은 이것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대학 교과서에 가게 되면 이것을 밝힙니다. 예. 대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스캔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유기물에서 아미노산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는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험적으로 뭐한 것은 아니다. 증명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진화론의 현주소입니다. 유기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뭐라고요?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론도 뭐다?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믿음이 뭐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교과서입니다. 자, 이 교과서를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올렸어요. 자, 이 교과서에 기록된 거짓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문단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실험으로 유명한 밀러는 실험을 통해 뭘 재현했대요? 원시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거짓말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물질에서 아미노산이 생기고, 자, 아미노산은 검출됐죠? 네, 그건 맞다 합시다. 자, DNA, RNA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습니까? 지금 어디에도 DNA, RNA를 만들었다, 그걸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러면 노벨상 즉시 탑니다. DNA, RNA와 같은 핵상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한 실험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내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확고하게 과학적으로 실험한 결과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자연 발생설을 믿었습니다. 뭔 얘기예요? 썩은 생선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생선에서 뭐가 꿈틀거려요? 구더기가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고대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세기에 레디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으로 그거 아니다 하는 걸 증명했어요. 자, 뭐 했습니까? 위아래 다 돼지고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을 쳐서 파리 이런 것들이 근접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자, 밑에는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구더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자, 여기는요. 왜 생겼을까요? 파리가 알을 낳았기 때문에 알에서 구더기가 생긴 거죠. 먼저 이해됐습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을 쳤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걸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실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장치에다 뭘 집어넣냐면 돼지고기와 같은 그런 물질들을 갈아서 집어넣었어요. 유기 물질, 즙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백조목 플라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백조목 플라스크의 이점은 뭐냐면 산소는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물질이나 미생물은 여기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공격했던 이 산소, 공기는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게 해놓고 미생물만 차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유기물질 안에 있는 미생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끓여서 완전 박멸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게 했습니다. 자, 요 안에 생명체가 생겼을까요? 어떠한 미생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파스텔르 박물관에 가면 그때 실험했던 장치가 그대로 있거든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거기에서 물질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실험에서 증명된 것은 생명체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발생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해켈의 배아 발생되는 어떤 증거였죠?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자, 스탠리 밀러 실험은 어떤 증거였습니까? 잘못된 가정으로 실험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학생들로부터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화론을 좀 살펴보면서 의문이 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과학자 사회에서 이미 폐기된 내용들이 여전히 교과서에 싣고 있을까? 여기에 보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그 리차드 루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를 발표했냐면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이라는 그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과학에서 실험에서 나온 결과는 뭐로만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하라는 겁니다. 누구 끄집어들이지 말고요. 하나님 끄집어들이지 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진화론자들은 뭐에 어긋나더라도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들을 뭐 해야 한대요? 고수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진화론적인 과학과 초자연적인 과학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바른 과학이 되겠죠. 과학과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다.
우리는 어떻게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뭐일지라도요,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과학적인 방법과 구성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의 현상을 물질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물질론적으로만 헌신된 우리의 사고체계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방법론이 아무리 뭐할지라도요, 반이성적이라도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뭐할지라도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인한 연구체계와 물질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계속 뭐 해야 한대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진화론이 아무리 반이성적이고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비논리적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진화론적인 개념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수하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게다가 바로 그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발을요? 하나님의 발을 한 발짝이라도 방문 안에 들어놓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자, 진화론자들의 이 이상한 행동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자기들의 과학자 사회에서 이미 폐기된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계속 끈질기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진화가 잘못됐다 해서 진화가 무너지면 누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화론이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비판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수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바로 진화론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꼬리가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때 양손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꼬리가 있었다면 아마 문을 닫기가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에게 한 3년 정도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교양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진화론에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증거들을 살펴봤는데 한 대학생이 손들면서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교수님, 아니 진화가 확실히 일어났다는 증거 중에 흔적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흔적기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볼 때는 흔적기관은 확실한 진화의 증거인데 진화론의 그 증거 중에 이제 흔적기관을 제가 안 다루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 때문에 흔적기관에 대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자, 흔적기관이 뭔지 아시죠?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뭐예요? 뭐 물고기, 그 다음에 원숭이로부터 쭉 진화해 왔기 때문에 과거 조상이 한때 기능적으로는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관인데 진화해 오면서 더 이상 그것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쓸모없게 된 거예요. 기능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흔적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흔적이 남았다는 거, 흔적기관이라는 거는 기능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자, 진화론자들의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의 모든 구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목적에 맞게끔 기능을 해야 할 텐데 기능하지 않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뭐라? 이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됐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른스트 비더샤임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자가 흔적 기관이 인간에게 86개가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학생들 교과서에 진화의 증거로 흔적 기관이 제시됐습니다. 그 중에 꼬리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골반입니다. 골반 뒤에 보면 엉치뼈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뼈들이 꼬리뼈입니다. 원래 발생할 때는 한 3, 4개 되는데 성장하면서 1개의 뼈로 돼요. 1개 뼈. 자, 꼬리뼈라는 것은 이제 진화론자들이 원숭이일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유용했다는 거예요.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진화하면서 더 이상 쓸모없는 흔적기관이 됐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인간의 꼬리뼈는 흔적기관일까요? 자, 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뼈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부착할 수 있는 부착점을 제공해 줍니다. 네. 자, 보세요. 저가 지금 팔굽이 움직이죠? 자,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근육은 어디에 붙습니까? 뼈에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가 움직여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뼈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근육이 부착할 수 있도록 부착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꼬리뼈입니다. 골반 앞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방광이에요. 오줌보. 그 다음에 이제 요도 해서 오줌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소변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는 항문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골반 바닥에 근육들이 보입니까? 자, 얘들은 어디에 붙을까요? 꼬리뼈에 붙습니다. 자, 골반 바닥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귀가 나오려는데 한번 참아보세요. 아니면 소변이 나오려는데 한번 참아보세요. 자, 참았습니까? 자, 힘 빼세요. 뭔가 뭉클하게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게 느껴지세요? 네, 그게 골반 바닥 근육들입니다. 네, 근데 그 골반 바닥 근육들은 꼬리뼈에 붙습니다. 해부학의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해부학인데요. 예, 저가 이제 거기에 뒤져보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꼬리뼈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붙는 결정적인 뭘 제공한다고요? 접촉점을 제공한다. 자, 그럼 꼬리뼈 기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흔적기관입니까? 흔적기관 아닙니까? 흔적기관 아니다 하는 것을 해부학자들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장을 예를 듭니다. 교과서에 보면 맹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대장, 큰 창자죠. 큰 창자 시작되는 부위가 여기가 맹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맹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맹장 밑에 보면 약간 요렇게 벌레 모양처럼 생긴 게 보입니까? 이거를 원래 해부학에서는 충수돌기라 합니다. 이 충자가 벌레 충자예요. 벌레 모양처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끼면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무슨 염이라 그래요? 우리가 맹장염이라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수돌기염입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 충수돌기를 흔적기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조는 존재하지만 기능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읽어봤더니까 의사분들이 어떤 사람의 그 복부를 열고 수술을 할 때는 의사들이 서비스로 뭐도 잘라줬다는 거예요? 예, 충수돌기를 잘라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기능하지도 않은 놈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맹장염을 일으키고 그거 빨리 처치 안 하면 복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험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열 거 환자분을 위해서 서비스로 이걸 잘라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저희 교회
남은 의료 내과 과장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 하니까 실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 이 맹장을 절개하는, 충수돌기를 절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질병에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봤더니까 충수돌기는 무슨 기관이에요? 면역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럼 충수돌기는 기능하지 않은 흔적 기관입니까? 면역의 아주 중요한 목적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편도선도 흔적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편도선 아시죠? 우리가 뭐예요? 목감기 걸리면 침 삼키면 목 아프죠? 그럼 내과 가면 의사분이 어떻게 합니까? 서랍자로 혀를 누르고 아 해보라 하죠? 그러면 이게 목구멍이 있는 여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편도선염이다 진단해서 항생제를 줘요. 자, 편도선 쓸모없는 흔적기관일까요? 뭐 하는 거예요?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소화기와 호흡기를 입구를 지켜주는 림프 조직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에 이물질이나 세균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구멍 통과할 때 편도선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1차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침입자를 막아주는 안전보호장치입니다. 자, 흔적기관입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을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 목이 좀 부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고 몸을 만져보니까 열이 굉장히 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갑상선 기능이 원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음식 먹으면 빨리 대사를 시켜버리니까 열이 많이 생기고 항상 배고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이 열이 많이 생기니까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성격도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기관이래요? 흔적기관이라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흔적기관이라서 갑상선 흔적기관이면 떼내도 되겠죠? 자, 떼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호르몬을 관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능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도키스라고 하는 이 진화론자가 DNA를 통해서 DNA를 보게 되면 DNA가 흔적기관이다. 진화의 증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1차 창조과학 세미나일 때 DNA를 설계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 비밀을 제가 다 밝혀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우리 단백질을 만들어지려면 뭐로 이루어집니까? 아미노산이 이루어지는데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 거냐? 그게 구체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다 했죠. 자, 여기에 보면 제가 한 줄만 염기를 그려놨습니다. 자, 반대쪽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자, 아데닌은 티민하고 결합하죠? 자, 티민은요, A, 아데닌, 구아닌은요, 시토신. 자, 요 세 개 염기 조합을 뭐라 했죠? 한 개 코돈이라 했고, 20개 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한 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에 참석 안 한 분을 위해서 한 예제만 풀겠습니다. 자, 첫째 염기가 뭐죠? A입니다. 두 번째 염기는요, T입니다. 자, 셋째 염기는요, G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정보예요, 그게. 근데 이 메티오닌은 뭐예요? 시작 코돈입니다. 스타트 코돈. 여기서부터 아미노산 결합 시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예제 풀어보시죠, 이제 그러면.
TTT는요? 예, 페닐알라닌. ACT는요? 예, 티로신.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그 설계를 DNA에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설계가 밝혀진 거예요. 예, 창조 설계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자, 그 다음에 TCC는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런 정보들이 있다가 TAA가 되면요? 예, 스탑 코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 그대로 이게 결합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한 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 하는 것이 DNA에 구체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설계된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뭐까지 얘기했어요? 자, 내 몸 안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을 전부 책으로 받았을 수 있다 했죠. 자, 책으로 받았으면 그랜드 캐년을 몇 번 정도 메꿀 양이라 했어요. 예,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수 있는 그 양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쌀 한 톨보다 더 작은 그 DNA 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엄청난 정보의 양이 내 몸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복제가 되고 이제 작동이 돼서 내 세포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자, DNA 중에 어떤 단백질,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그 암호가 있었죠. 그 구체적인 암호가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유전자라고 합니다. 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는 DNA 중에 몇 %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는 기능을 알지 못했어요. 뭔가 염기 서열은 있는데 뭘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성급하게 뭐라고 했냐면 98%는 쓸모없는 DNA다 해서 무슨 DNA라 붙였습니까? 정크 DNA다. 쓰레기 DNA라고 이름 붙였어요. 자, 그리고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진화론자 교수는 뭐라고 결론 내렸죠? 인간의 게놈에 유전자에 유전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 이 사람의 논리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이죠.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면 DNA 몇 %가 기능해야 되죠? 100% 다 목적에 맞게끔 기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만 하고 98%는 기능이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만들었었다면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었을까? 이건 하나님 작품 아니다. 오히려 뭐의 증거다? 진화의 증거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든 생물로부터 진화해 왔다면 물고기일 때 그때 유용한 DNA 정보가 있었겠죠. 근데 더 고등한 생물로 진화하면서 이제 그 DNA 중에 일부가 쓸모 없어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원숭이까지 거쳐오면서 사람은 뭐예요? 옛날 것이 DNA가 더 이상 쓸모없는 DNA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뭘 증거하는 거예요?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거를 리차드 돈킨스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 공격합니까? 다시 한번 창조주를 믿는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데, 너네들이 창조주를 믿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왜 창조주가 굳이 게놈을, DNA를 해석되지 않는 비발현 유전자와 쓰레기 DNA로 굳이 어지럽히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기 위해
좀 무슨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뭔 얘기예요? 야, 창조주가 DNA 만들었다면 그러면 100% 기능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98%가 기능하지 않는 거 보니까 DNA만 봐도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은 어리석은 거다. 비과학적이다.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98%의 DNA 기능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자,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과연 98%는 기능하지 않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엔코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두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세계 32개 연구소에서 과학자 400명 이상이 몇 년간 연구했다고요? 10년 동안 연구해서 2012년에 30개 논문을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지에 절반씩 실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사이언스지에서는 전자회로를 표지 모델로 그려놨어요. 자, 뭔 얘기예요? 우리 회로 아시죠? 가장 간단한 회로를 보면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가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 있죠? 자,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온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스위치 떼면요? 불이 꺼지죠? 가장 간단한 회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DNA를 봤더니까 98%가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2% 있었죠? 그 유전자가 언제 작동할 것인지 그것들을 뭐예요? 작동 시기를 조절하는 뭐라는 거예요? 스위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스위치를 몇 개 정도를 찾을 수 있었대요? 400만 개의 스위치. 400만 개가 각각 그 단백질 스위치가 어떤 유전자를 작동하고 언제 멈추게 하는지를 그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DNA는 전자회로와 같아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사이언스지는 뭘 얘기했습니까? 둥근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있죠? 자, 책장 안에 뭐가 꽂혀 있습니까?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책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책에 정보가 있듯이 나머지 98%는 기능 안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 있다? 예, 책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듯이 나머지 98%도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기능하는 정보들로 차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제가 키 논문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논문이라서 읽어봤더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잘 연구된 단백질 암호 영역 외에 있는 게놈의 80%에 대한 생화학적인 기능들을 뭐 할 수 있었대요? 자, 98% 중에 몇 %의 기능을 밝혀내버린 거예요? 80%가 기능한다는 걸 밝혀요. 10년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연구에 진행했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인터뷰하냐? 80%는 곧 몇 %가 될 거다. 100%가 될 거다. 불필요한 DNA는 정말로 없다. 이제 쓰레기 DNA라는 비유는 더 이상 뭐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직한 과학자라면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까요? 2%는 기능을 알았어요. 근데 98%는 그때까지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정직한 과학자는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까요? 우리가 아직 연구가 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얘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얘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성급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쓰레기다. 이렇게 해버려. 하나님이 쓰레기를 왜 만드셨겠느냐? 이거 하나님 작품 아니다. 이랬는데 아까 진화론자의 논리대로 얘기할지라도 DNA가 100% 목적에 맞게끔 기능한다면 결국 뭘 증거하고 있죠? DNA는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라고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제 2교시까지 마쳤습니다. 식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의 운행과 그 법칙을 주관하시며 오늘날 저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단이 거짓 과학인 진화론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알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참 혼란스럽게 하고 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참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일들을 통해서 참 진화론이 과학적인 증거라고 제시하는 이 증거들이 참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증거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온데 참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참 저희의 마음이 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젊은 세대들의 믿음이 참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